내 아들이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 준호가 5살이 되면서 수진이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미모를 자랑했다. 키가 170cm에 달하는 긴 다리, 잘록한 허리,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풍만한 가슴. 특히 그녀가 즐겨 입는 몸에 달라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을 때면 지나가는 남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다. 하얀 도자기 같은 피부와 자연스럽게 웨이브질,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한편의 그림 같았다. 그런데 내 아들이 바로 그 수진이와 똑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미소 지을 때마다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내 남편 민수와 나는 모두 검은 머리에 일자 눈매를 가지고 있는데 준호에게서는 그런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수진이가 자신의 딸 지은이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이웃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어머, 준호랑 지은이가 정말 쌍둥이 같아요. 혹시 둘이 진짜 남매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는 대학 시절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3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지은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특히 민수가 수진이를 많이 도와줬다.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집수리가 필요할 때면 직접 나서서 도와주곤 했다. 민수는 32살의 건축회사 과장이었다. 키가 180cm의 든든한 어깨를 가진 남자다웠지만 수진이 앞에서만큼은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수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이는 그날 특히 도발적인 옷차림이었다.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검은색 콜터넥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앉을 때마다 풍만한 가슴골이 드러났다. 민수는 애써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수진아, 너 정말 예쁘다. 지은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입에 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언니, 사실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진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뭔데?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래.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준호가 수진이와 닮았다는 것.
민수가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진이의 의미심장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다. 여보, 혹시 준호가 수진이랑 너무 닮지 않았나?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애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야, 정말 이상해. 눈매부터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똑같다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기,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준호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민수와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친밀한 제스처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우리 가족과 수진이 모녀가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였다. 준호와 지은이가 나란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 저 애들 정말 남매 같네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와 민수가 동시에 당황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셋이 앉아 있을 때 나는 폭발해 버렸다. 도대체 뭐야?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냐?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민수와 수진이는 얼어붙었다. 수진아, 혹시 준호가 너와 민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민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준호는 내 아들이야. 그럼 왜 이렇게 닮았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남매 같다고 하는데?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따졌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정말 아니야. 나는 언니 남편과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그럼 뭔데? 이 이상한 우연은 뭔데? 그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며칠 후, 우리는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준호와 민수, 그리고 나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만약 준호가 정말 민수와 수진이 사이의 아이라면? 그런 생각만 해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다.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는 확실히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이와 어머니께서 의뢰하신 여성분 사이에 상당한 유전적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으실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혈연 관계요. 네, 사촌 정도의 관계이거나
아니면 더 가까운 혈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수진이와 내가 혈연 관계라고? 그럴 리 없었다. 우리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급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당장 만나자.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어디서 봐도 완벽한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수진아, 검사기관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 나는 검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수진이는 점점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 언니. 우리가 어떻게 혈연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틀릴 리 없는 과학적 검사잖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혹시 언니 부모님께 확인해 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께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수진이도 함께였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59살, 어머니는 56살이셨다. 우리가 갑자기 찾아가자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내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랑 제가 혈연 관계라는데.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엄마,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다. 20대 중반이었던 어머니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그 남자가 바로 수진이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내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너를 낳고 보니 그 사람과 너무 닮았어. 그래도 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너를 자신의 딸로 키워주셨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수진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 우리가 그래, 너희는 배다른 자매야.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가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 서로를 닮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남매처럼 닮은 이유까지. 아버지는 그동안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은주야, 너는 내 딸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 아버지는 나야. 하지만 그 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서먹함이 흘렀고, 나 역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 달 후,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다. 아버지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셨다. 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채 매일 울기만 하셨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우리가 갑자기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민수는 이 상황을 매우 어색해했다.
친구의 남편 정도로 여겼던 상대가 갑자기 처남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수진이를 보며 느꼈던 묘한 질투심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자매로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이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진실을 알고 난 후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딸이었지만 수진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 때문인지 나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 키도 나보다 크고 몸매도 더 섹시했다. 특히 수진이가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을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나를 비교하게 되었다. 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그날 특히 도발적인 차림이었다.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었는데 가슴선이 깊게 파여서 풍만한 가슴골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피스는 무릎 위까지 올라와서 그녀의 긴 다리를 완전히 드러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이를 보고 당황스러워했다. 이제 처제가 된 수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형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민수에게 말했다. 그 웃음에는 뭔가 묘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 이상하네.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진이가 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민수가 수진이를 피하려는 모습.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민수가 말했다. 자기, 이제 수진이랑 어떻게 지내야 할까? 뭐가 어때? 원래대로 지내면 되잖아. 하지만 이제 처제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동안 친구의 남편과 아내의 친구라는 관계였던 우리가 갑자기 가족이 된 것이다. 그래도 애들 때문에라도 잘 지내야지.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전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왔고, 민수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특히 수진이가 민수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신경 쓰였다. 예를 들어 소파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모습, 웃을 때 민수의 팔을 살짝 치는 제스처, 대화할 때 몸을 앞으로 숙여서 가슴골을 드러내는 자세 등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보였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늦게까지 우리 집에 있을 때였다. 지은이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해서 수진이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언니, 우리가 자매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나도 그래. 그런데 형부는 어때? 갑자기 처제가 생긴 기분이 어때? 수진이가 민수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직 적응이 안 돼. 적응하면 어떨까?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 수진이의 질문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이는 우리 집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잤다. 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숨소리, 이불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살짝 문을 열고 내다보니 민수와 수진이가 소파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형부, 잠이 안 와요? 너도. 수진이는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거실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가슴 부분이 도드라져 보였다. 이상해요. 우리가 갑자기 이런 관계가 되다니. 그러게.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형부 같은 든든한 사람이 가족이 되어서. 수진이가 민수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수진아, 형부,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매혹이 있었다.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마치기 전에 수진이가 그의 옆에 바짝 앉았다. 그리고 그의 팔에 자신의 몸을 기댔다. 형부, 저 정말 외로워요. 언니가 있어도 밤에는 혼자거든요. 수진이의 풍만한 가슴이 민수의 팔에 닿았다. 민수는 당황하며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수진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형부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나갔다. 뭐 하는 거야, 너희?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다. 언니. 잠이 안 와서. 수진이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잠이 안 온다고 남의 남편한테 달라붙어. 나는 화를 내며 따졌다. 아니야, 언니. 오해야. 그냥 대화하다가. 대화. 저런 자세로.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다. 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가 잠이 안 온다고 했어. 됐어. 이제 그만 들어가. 수진이 너도.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수진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뭔가 위험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수진이와 단둘이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 민수한테 감정 있지?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정말 아니야. 그럼 그날 밤은 뭐였어? 정말 외로워서 그랬어. 다른 의미 없었어.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다. 수진아, 우리 자매지만 선은 지켜야 해. 민수는 내 남편이야. 언니, 나 정말 그런 생각 없어. 형부를 그런 시선으로 본 적 없어. 수진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수진이가 민수와 둘만 있을 때마다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결국 나는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수진이 어때? 뭐가?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수진이 예쁘잖아. 예쁘긴 하지. 하지만 이제 처제잖아. 처제라도 여자는 여자잖아. 혹시 마음에 들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 왜 이런 걸 물어봐? 혹시 질투하는 거야? 질투가 아니라 궁금한 거야.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 어떻게? 자꾸 당신한테 달라붙으려고 하잖아. 그날 밤에도 그랬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인정할게. 수진이가 예쁘긴 해. 하지만 너의 자매이고 무엇보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진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것이다. 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다. 수진이는 기뻐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새 집들이 날 수진이는 더욱 도발적인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가슴이 깊게 파인 빨간색 원피스의 하이힐을 신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은 정말 여신 같았다. 우리 집에 온 남자 손님들은 모두 수진이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민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수진이가 굽은 허리로 음식을 나르며 봉사할 때마다 그는 애써 다른 곳을 보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형부, 맥주 더 드릴까요? 수진이가 민수 옆에 앉으며 몸을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풍만한 가슴골이 민수의 시야에 완전히 들어왔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수진아. 형부는 왜 저를 피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다. 자기, 수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자꾸 나한테 너무 가까이 와. 불편해.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말에 동감했다. 수진이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민수가 수진이 집에 가서 선반을 설치해 주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준호와 함께 친정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민수 혼자 가게 되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다. 어떻게 됐어? 선반 잘 달았어? 응. 민수는 대답이 짧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 무슨? 선반을 다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 등에 기대면서 형부 근육 좋다고 하는 거야. 나는 순간 화가 났다. 그랬어. 나는 당황해서 빨리 일을 끝내고 나왔어. 하지만 수진이가 나가려는 나를 붙잡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라고. 마셨어? 아니, 핑계 대고 그냥 왔어. 민수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이의 행동이 점점 선을 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이를 만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뭘? 민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가 뭘 안다는 거야? 어제 민수한테 한 행동들. 자매라고 해서 뭐든 허용되는 건 아니야. 언니, 오해야. 정말 그런 의도 없었어. 그럼 뭐야? 형부 근육 좋다고 만지는 게.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다. 그래, 인정할게. 형부가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수진아, 너 정신 나갔어.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알아.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자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형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왜? 가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형부도 나를 의식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언니는 모르겠지만 형부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피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쳐다봐. 수진이의 말이 맞았다. 나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선은 지켜야지. 우리가 자매라고 해서 뭐든 되는 건 아니야. 언니, 내가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 나도 이런 내가 싫어. 하지만 형부 옆에 있으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그냥 친구 남편일 때는 안 그랬는데 가족이 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되었다. 수진이도 이 상황을 원한 건 아닐 테니까. 수진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 언니. 정말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다. 수진이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다. 민수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수진이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수진이의 복잡한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언니, 형부 계세요? 왜?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거실에 나오자 수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부, 제가 그동안 실례를 많이 했죠. 사과드려요. 민수는 당황스러워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형부를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제 선을 지키며 지내겠어요. 수진이의 말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간절함이 있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 가족이니까.
민수가 다정하게 대답하자 수진이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가 말했다. 수진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왜 사과를 하는 거야? 글쎄, 아마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니? 나는 수진이의 고백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순간 고민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동안 너무 가까이 했나 봐. 며칠 후 수진이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기로 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선물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어깨가 드러나는 백색 드레스에 은색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우아하게 업스타일로 했다.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완벽하게 매치한 그녀는 마치 여배우 같았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자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언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가끔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절해 보였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수진아, 소원 빌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우리가 말하자 수진이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녀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언니, 형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가족이 되어서 행복했어요. 비록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수진이의 말에는 뭔가 작별의 느낌이 있었다. 혹시 어디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다. 언니, 부산으로 가게 됐어.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발령이 났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야. 수진이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지은이는 어떻게 해? 같이 가야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수진이가 우리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우리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야, 정말 회사 발령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수진이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다. 이사 가는 날, 우리는 수진이를 배웅해 주었다. 준호와 지은이는 헤어지기 싫다며 울었다. 이모, 언제 다시 와요? 방학 때 놀러 올게. 수진이가 지은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다. 마지막에 수진이가 내게 속삭였다.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모든 것. 이해해줘서, 용서해줘서.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민수에게도 인사했다. 형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드렸죠.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가족인데 뭘. 민수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다. 수진이가 떠난 후 우리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녀가 없으니 뭔가 허전했다.
특히 준호는 며칠 동안 지은이를 그리워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여보, 수진이 생각해. 어느 날 저녁 내가 물어보자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상하게 허전해. 그립다는 거야? 복잡해. 수진이가 있을 때는 불편했는데 없으니까 허전하네.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로 인해 생긴 갈등들이 사라지니 평온해졌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한 달 후 수진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잘 지내? 네, 여기 적응하고 있어요. 지은이도 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요. 다행이다.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형부는 어떠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지. 너 보고 싶어 해. 저도. 아니, 가족들이 그리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다. 그 후로도 수진이는 가끔 전화를 했다. 대화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가 부산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떤 분인데? 회사 선배예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혼자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느껴졌다. 다행이다. 언제 소개시켜줘. 조금 더 지켜보고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만든다고? 그래. 좋은 일 아냐?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왜? 기분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시간이 빠르네. 민수의 반응을 보니 그도 수진이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가 말했다. 자기, 솔직히 말할게. 뭘? 수진이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다. 무슨 말이야? 처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상했어. 그전에는 그냥 친구로만 봤는데 가족이 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 어떻게? 더 가깝게 느껴졌달까.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 민수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 수진이가 부산 간 거 어때? 솔직히 안도됐어. 계속 같이 있었으면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 무슨 문제? 내가 선을 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수진이가 계속 유혹하고 나도 흔들렸으니까.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충격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다. 적어도 그는 정직했다. 그럼 지금은 어때? 수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니까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모두에게. 1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통화를 하지만 예전 같은 복잡한 감정은 없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언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올 연말쯤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도 참석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수진이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 수진이의 남자친구는 35살의 대학 교수였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이를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그 남자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서의 편안함만 남아 있었다. 형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뭘? 우리 가족인데 제가 철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창피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다. 수진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나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왜? 수진이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진짜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의 결혼식은 부산에서 소규모로 치러졌다. 우리 가족도 참석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 참 드라마 같았다. 그러게. 친구였던 사람이 자매가 되고 또 그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됐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수진이는 부산에서 둘째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명절이나 휴가 때 만나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한 가족 관계다. 준호도 이제 10살이 되었다. 여전히 수진이와 닮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자매니까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엄마, 수진 이모가 왜 우리와 닮았어요? 우리가 자매거든. 자매가 뭐예요? 같은 아버지를 둔 사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이 웃었다. 생각해보면 참 우연한 일이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은 내 자매였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관계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다. 수진이와 나는 이제 진정한 자매가 되었다. 그동안의 복잡했던 감정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남은 건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사랑뿐이다. 민수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는 수진이를 정말 편안한 처제로 대한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찔할 때가 있다. 만약 우리가 선을 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 준호가 수진이를 닮았다는 사실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되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수진이라는 자매를 얻게 된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다. 민수와 나, 그리고 준호, 그리고 멀리 부산에 있는 수진이 가족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우연들이 존재한다. 내 아들이 친구와 닮았다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진실을 밝혀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 진실 덕분에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부산에 있는 수진이와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진이도 준호를 무척 아껴한다. 혈연 관계로 봤을 때 준호는 수진이의 조카가 되는 셈이니까. 엄마, 수진 이모가 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준호가 기쁘게 말했다. 그래? 오랜만이네. 수진이가 서울에 온 건 1년 만이었다. 그동안 부산에서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정착한 것 같았다. 며칠 후 수진이가 두 아이와 함께 우리 집에 왔다. 3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히려 결혼 후 더 성숙한 매력이 생긴 것 같았다. 몸에 맞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모든 시선을 끌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아, 더 예뻐졌네. 에이, 언니가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옹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자매 사이가 되었다. 형부는 어디 계세요? 회사에서 곧 올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수진이의 남편도 함께 왔는데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수진이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진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네, 형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의 대답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우리 어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 같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됐잖아요. 수진이의 남편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복잡했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당신이 나타나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다. 저야말로 수진이를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죠.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와 단둘이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언니, 그때 일들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형부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잖아. 맞아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생각하지 마. 우리는 모두 옳은 선택을 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다행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언니 같은 자매가 있어서 더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순수한 자매애만 남았다. 그날 오후 수진이 가족은 부산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수진이가 내게 말했다. 언니,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네,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수진이가 떠난 후 민수가 말했다. 수진이 정말 많이 변했네.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 그 복잡한 감정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당연하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됐으니까.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명절 때마다 만나고 아이들 방학 때는 서로 집을 오가며 지낸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대가족이 된 것이다. 준호도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 엄마, 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왜? 수진 이모네 가족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가족이 많잖아요. 준호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랬다. 우리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까지 얻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혼 후 혼자 지내시고 계신다. 가끔 죄책감이 들지만 어머니는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 우리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수진이도 가끔 인사드린다. 아버지. 아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 혼자 조용히 지내시면서 가끔 우리에게 안부 인사를 하신다. 여전히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수진이의 친아버지, 즉 내 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진실을 알기 전에 말이다. 어쩐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평온하다. 민수와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멀리 부산에 있는 수진이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 아들이 친구와 닮았다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웠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켜주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 것 같다. 수진이와 나는 이제 진정한 자매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사촌이 되었다. 준호와 지은이, 그리고 수진이의 둘째까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큰 가족이다. 그날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내 아들이 수진이와 너무 닮았다며 의심했던 그날. 그때는 그 의심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을 선물해 주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가 겪은 일이 바로 그랬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처음에는 큰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고 소중한 자매와 그 가족이 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큰 가족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희망이고 꿈이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우연과 운명이 존재한다. 내 아들이 수진이와 닮았다는 것도 그런 운명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 작은 발견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때로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진실로 이끌기도 한다. 나의 경우가 그랬다. 만약 내가 그 의심을 무시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가 자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선물들.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혈연이든 아니든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우리가 겪은 일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내 아들 준호가 수진이와 닮았다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대대로 전해질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말이다.